봅시다. 아, 아, 아. 이거는 다른 반. 자, 오늘은 데자뷰 같네. 한 거 또 하는 기분이. 싹적 귀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빈강에서 찍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뻘쭘할 수가 없어, 진짜.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는 것 마냥. 그래서 잡소리를 하나도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수업이 엄청 빨리, 동영상이 엄청 빨리 끝나. 이거 다 여기 설명하고 문제 푸는데 한 30 몇 분밖에 안 걸렸거든. 근데 내 생각엔 지금부터 우리 이거 해서 시작하면 한 1시간 반은 걸릴걸. 자, 봅시다. 수학적 기납법 뭐 하는 거냐면 명제를 증명하는 겁니다.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하는 거냐? 자연수 조건에서 성립하는 명제의 증명. 자연수라고는 했지만 이 정도 정수일 때도 간혹 나옵니다. 정수 조건에서 성립하는 명제도 간혹 나와요. 대신에 뭐 유리수나 실수나, 즉 이 귀납법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 걸 물어보냐면 숫자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들, 뭐 유리수나 무리수나 실수나 이런 조건에서 성립하는 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수나 정수 조건에서 성립하는 어떤 명제를 증명하세요.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할 것이냐?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어떤 조건이 이렇게 Pn 이란 어디다 쓸까? Pn. 자, 내가 다음을 증명을 해볼게요. 말 그대로 저 Pn이라는 요 식에다가 모든 자연수를 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대요.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래요. 그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되거든. 모든 자연수를. 근데 니네는 어떻게 해? 한 3개 정도 집어넣어보고 되니까 되네. 이러고 넘어가죠. 그쵸? 근데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오늘 어제 잠 못 잤어? 졸려요.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심해졌지? 원래 심해요. 아닌데 원래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졸려요. 뭐 했어 어제?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어? 일찍 일어났어요. 나는 최근에 이상한 꿈을 하나 꿨다. 이래 수업 시간이 길어져. 아니야, 수업을 내가 여기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저 위에 청소학원에서 와서 수업을 해달래. 꿈에서. 내가 알았다고 했다? 근데 올라갔어. 근데 중국어 수업인 거야. 중국어 수업을 해달래 나한테. 근데 내가 또 거기서 또 알았다고 했어. 수업을 막 시작했다? 될 리가 있나? 막 개소리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어. 근데 뒤에서 막 선생들이 쳐다보고 있어. 되게 한심한 표정으로. 쯧쯧 망했네 이런 표정으로. 근데 그러던 찰나에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창밖에서 까마귀들이 막 들어와 교실로. 그러더니 내가 교실에 쫓겨났어. 그냥 그런 꿈을 꿨네. 하여튼 이상한 꿈을 꿨어. 자,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저 Pn이다가 성립하려면 모든 자연수를 다 집어넣으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해.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 충분히 많은 한 100개 정도 집어넣어보는 거지. 1부터 100까지 집어넣어 성립하니까 이쯤 되면 다 성립할 때가 됐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정도 됐으면 얘는 만족하겠구나라는 걸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개수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그럼 100까지 집어넣어서 됐으면 1억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럼 말 그대로 모든 자연수를 다 넣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 모든 자연수를 일일이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지. 자,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두 가지를 보여줄 건데 첫 번째는 n이 1일 때 성립함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확인할 거야? 그냥 때려 넣으면 되죠. 뭐 1일 때. 그쵸? 자, 두 번째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건데요. 무슨 장치인지가 중요해. 자, PN이 성립하면 PN 플러스 1도 를 만족시키는 장치인 거야. PN이 성립하면, 즉 뭔 말이냐면 얘가 성립할진 안 할진 모르겠지만 얘가 성립하면 그 다음 것도 성립한다라는 이전 거와 다음 거를 연결시켜 놓는 장치를 만드는 거지. 뭐 이런 거야. 무슨 저 전구를 줄줄이 이어서 딱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앞에 게 켜지면 뒤에 게 켜지도록, 앞에 게 켜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켜질지 안 켜질지 모르겠지만 얘가 켜지면 그 다음 것도 켜지도록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전구가 이렇게 막 무한개가 달려 있어. 맨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전구들 사이사이에 얘가 켜질지 안 켜질지 모르겠지만 물론 안 켜질 수도 있어. 하지만 얘가 켜졌을 때 얘도 켜지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자는 거지. 오케이? 그런 장치를 모든 전구 사이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맨 앞에 거 하나만 딱 키면 모든 거 다 켜지겠어? 안 켜지겠어? 켜지겠지. 이런 장치를 만들겠다는 거야. 누구지? 여보세요? 누군데 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성립한다 이게 아니야. 지금 알았지? 얘가 성립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얘가 되면 그 다음 것도 된다라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맨 첫 번째 건 직접 확인을 하면 그럼 이 장치에 의하여 첫 번째 게 성립하니까 이 장치에 의해 두 번째 것도 성립하겠네. 2일 때도 1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2일 때 성립하니까 요 장치에 의하여 3일 때도 성립하겠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맨날 요런 메커니즘으로 가냐? 그러진 않아요. 말 그대로 봐봐. 내가 이렇게 줄줄이 켜져 있는, 줄줄이 엮여 있는 전구를 모두 켜게 만들고 싶어. 무한개의 전구를. 그럼 물론 여기서 했던 것처럼 얘가 켜지면 다음 게 켜집니다를 가지고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맨 앞에 거 하나만 켜도 돼. 근데 어떻게도 만들 수 있냐면 내가 이런 장치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켜지면 그 다다음 번째 게 켜지게 이렇게 장치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만 켜지게, 이렇게 켜지게 하나 장치를 만들어요. 또 짝수 번째 애들끼리도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위치를 이거 두 개를 켜버리는 거지. 이렇게 두 개를 키면 역시나 모든 게 다 켜지지 않겠니? 이해됐니?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됐나요? 즉 이 n이 1일 때 2일 때 성립함을 확인을 하시고요. 역시나 짝수든 홀수든 어쨌든 몇 번째 게 켜지면 그 다다음 번째 게 켜지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P, N이 성립할 때 성립하면 PN 플러스 2도 성립한다. 이 두 가지를 밝혀 놓으시면 증명하시면 역시 이때도 모든 자연수일 때도 전부 다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굳이 꼭 맨날 이렇게 똑같이 만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어렵게 바꿔볼게요. 봐봐. 내가 이런 장치를 만들었다고 해.
PN이 성립하면 PN 플러스 1 또는 PN 플러스 2도 P 이렇게 쓰죠. PN 또는 PN 플러스 1이 성립하면 PN 플러스 2도 여기서 N은 이제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자, 요런 장치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N번째나 N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하면 N 플러스 2번째도 성립한다라는 장치가 하나 있어요. 즉 어떤 N번째 전구가 켜져 있으면 그 다다음 번째 전구가 켜져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N 플러스 1번째 전구가 켜져 있으면 역시나 그 다음 번인 N 플러스 2번째 전구가 켜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또는이니까 뭐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얘는 켜져 있는 거죠. 됐나요? 이런 장치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조건이 n이 몇일 때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만약에 n이 1일 때를 확인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숫자를 가지고 걔보다 큰 숫자가 어쨌든 성립한다밖에 못 찾기 때문에 1이 아닌 다른 숫자에서 시작을 하면 걔보다 작은 숫자를 밝혀내는 건 불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일단 1일 때는 하나 필요할 거예요. 그쵸? n에다 1을 집어넣어 보면 P1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 1이 들어가야죠. 그쵸? 내가 이 조건을 왜 썼냐면 n에다 0을 넣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이 여기 들어가면 이 숫자는 얼마야? 3이 성립하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3이 성립하면 몇이 성립하는 걸 아냐면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P3이 되고, 그쵸? 2를 집어넣었을 때 P3이 성립하면 P4도 성립한다 이렇게 되지. 얘 가지고 P4가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이 됩니다. P3이 성립하면 P5가 성립합니다라고도 할 수 있지. 그치? 여기서부터는 숫자들 적당히 대입하면 이유 거 전부 다 찾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뭘 못 켰어요? 지금 두 번째 걸 키지 못했죠.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건 또 따로 켜주셔야 됩니다. 즉 주어진 장치가 어떤 장치이냐에 따라서 내가 맨 처음 켜야 하는 전구가 무엇인지는 찾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 장치가 굉장히 단순하게 써져 있는 장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증명을 하라고 하면 이런 장치만 쓰는 거야. 간단한 장치를 가지고 증명을 하자 이거지. 근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장치, 그러니까 빈칸 넣기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렇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치는 맨날 이런 장치만 만들진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런 장치 하에서도 이런 메커니즘을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증명 과정, 빈칸 넣기 이런 거야 몇 번 연습하면 다 될 겁니다. 자, 봐봐. 이번엔 그럼 정수 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다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모든 정수가 이게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다 있잖아. 그렇지? 모든 정수에 대하여 Pn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치는 이거야. Pn이 성립하면 이 장치랑 장치를 두 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어떤 Pn이 성립하면 Pn-1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장치를 두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즉 어떤 숫자 하나가 성립하면 앞뒤 거 하나씩 더 성립하게, 또 얘네들이 성립하면 얘네들이 앞뒤 것도 전부 다 하나씩 성립하게.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어딘가가 그럼 전구를 하나 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정수는 양쪽으로 계속 가잖아. 그치? 어떤 전구를 처음 키든 상관없어요. 알았지? 즉 아무거나 하나 확인. 여기다가 y니 아무거나 정수
n 하나 확인하세요. 직접 0이어도 좋고 1이어도 좋고 100이어도 좋고 아무 정수나 하나 집어넣은 성립하면 보이고 이 두 가지 장치를 잘 만들어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장치를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한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뚝뚝뚝뚝뚝뚝뚝뚝 뚝뚝뚝뚝뚝뚝뚝뚝. 자, 어이구. 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뚜. 다음을 증명하랍니다. 다음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래. 우리 다음 저 등식은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2k 마이너스를 해서 시그마 공식 정리하시면 n 제곱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 보랍니다. 알았죠? 자, 두 가지를 할 거라고요. 첫 번째는 n이 1일 때 성립함을 확인을 해 볼 겁니다. n이 1일 때는 좌변은 1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 좌변은 1, n이 2일 땐 좌변이 1 더하기 3, n이 3일 땐 1 더하기 3 더하기 5. 지금 뭐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좌변은 1이고요. 우변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성립합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는 그럼 Pn이 성립하면 Pn 플러스 1도 성립한다. 즉 n이라고는 안 쓰고 주로 K라는 문자로 바꿔 쓸 건데 봐봐. K일 때 성립하면 1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시면 즉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K제곱입니다가 성립하겠죠. 그쵸? 주어진 식에 자, 이제 이 자리에 어떤 이식을 변형을 시킬 건데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지금 내가 밝히고 싶은 게 내가 n이라고 써놨지만 문자 k로 바꿔볼까?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를 지금 보이고 싶은 거거든. 즉 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되면 얘도 됩니다 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봐봐. 어떤 등식이 있어. x랑 y랑 이렇게 써져 있는 등식이 있다. 양변에 1씩 더해도 어쩔 거야? 이제 같을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얘네가 안 똑같으면 당연히 얘네도 안 똑같겠지. 그치? 즉 어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거야. 얘가 성립한다라는 건 아니고 성립한다고 일단 가정을 했어. 알았지? 가정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럼 얘를 변형한 식들은 얘만 성립하면 얘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변형한 식들 전부 다 성립한다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성립 안 할 때는 그럼 당연히 걔네들의 등식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변형한 식들 역시 전부 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지. 즉 K일 때 지금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얘가 성립하면 얘를 가지고 만든 여기다 뭘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해서 만든 식들은 얘가 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얘네들도 전부 다 되기는 할 거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더하냐? 내가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지를 좀 아셔야 돼. 나는 이 가정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고 싶은 거거든. 뭐뭐이면 지금 뭐뭐이다니까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고 싶어요. 그쵸? 결론이 뭔데? K 플러스 1일 때잖아. 그치? K 플러스 1일 때가 이게 지금 항이 K개 여기서 여기까지 항이 K개인데 항이 K 플러스 1개가 써져 있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겠지. 그치? 요 바로 앞에 얘까지 써져 있는 거야 지금.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얘 바로 앞에 지금 얘까지 써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지금 한 K개야. 그치? 이해되니? 즉 나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알고 싶은 거야. 이런 결론을 얻어내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양변에 뭘 더해줘? K 플러스 1일 때 요 식에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그 식 있지. 그 식에 필요한 걸 찾아서 대입을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K일 때 식에는 없으나 K 플러스 1일 때 식에는 필요한 것. 여기엔 없으나 K일 때는 없지만 K 플러스 1일 때 식에는 필요한 걸 찾아서 더해주거나 곱해주거나 뭐 해주셔야 돼. 즉 양변에 이 K 플러스 1을 더하면 우변은 K의 제곱에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만든 건데 그치? 얘가 또 마침 공교롭게도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봐봐 내가 질문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어서 만든 건가? 지금 이 식은? 아니죠.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어서 만든 게 아니야. K를 집어넣어서 만든 식을 변형시켜서 만들었지. 원래? 근데 이 식 보니까 K 플러스를 집어넣어도 되게 생겼네. 그치? 뭐만 되면? 얘가 되면. 얘가 돼야 얘도 되는 거니까. 그치? 즉, 얘가 되면? 그럼 다음 것도 집어넣어도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요런 성질의 얘기예요. 마지막에 하나 더 써줘야 돼. 그래서 1번과 2번에 가요. 책들 마지막 모든 증명 보면 다 써져 있을 거야. 1번과 2번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수학적 기납법 문제들의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만 그냥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풀이 과정이 좀 다른 방법인데 여기서부터 좀 풀이를 다르게 써볼게 내가. 여기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여기까지 썼어요. 다른 버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거의 다 똑같은데 어쨌든 좀 달라요. 여기까지 왔죠, 그쵸?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게 뭐야? n이 몇일 때? K 플러스 1일 때지, 그치? n이 K 플러스 1일 때 좌변이 1, 3, 5 이 K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좌변만 써놓는 거야. 좌변 또는 우변 한쪽만 써놓는 거야. 한쪽만 써서 얘가 이 성질을 적용을 시켜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만들 수 있는지를 써보자는 거지. 좌변만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써놓고 우변은 K 플러스 1 대입 안 했지만 이 식을 가지고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와 똑같은 식을 만들 수 있니? 를 물어보는 거야. 즉 n이 K 플러스 1일 때 얘가 좌변이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에 의하여 여기까지가 얘거든요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고스란히 K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쵸? 이 자리를. 즉 전체를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써놓을 수 있다. 이건 내가 지금 여기다 실제로 좌변에다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예요. 대입한 걸 써놓은 겁니다. 이건 좌변만. 알았지? n이 K 플러스 1일 때 좌변을 써놓고 그 좌변을 지금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K 플러스 1일 때 우변이 똑같이 만들어지네요. 이거는 내가 저기다 대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찾아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K 플러스 1일 때도 다음 저 규칙이 똑같이 적용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합니다. 니네가 그냥 서술형에 백지에다가 증명을 할 때는 둘 중에 한 가지 생각만 잘 해도 되는데 빈칸 넣기 문제를 풀 때는 얘가 일부분을 해놨잖아.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해놨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해놨다는 거야. 그대로 그냥 우리는 거기서 따라 주셔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생각을 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하지만 똑같진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K일 때 식을 양변을 변형을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K 플러스 1을 좌변까지 대입한 그 좌변만 가지고 그 우변을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방법이니까 조금은 방법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이거 빈칸 넣기 있잖아. 빈칸 넣기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쉬운 문제는 빈칸 넣기만 찾을 때 금방 되거든.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빈칸 넣기만 갑자기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집니다. 이유는 중간 계산이 생략돼 있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빈칸만 갑자기 이 줄에서 아래로 어떻게 넘어갔지?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중간에 한 줄씩만 건너뛰어도 문제가 복잡한 건 딱 한 줄만 건너뛰어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많이 써보길 바래요. 이게 기납법이
모의고사,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면 빈칸 넣기로 거의 나와요. 수능은 서술형이 없으니까. 근데 빈칸 넣기로 10개가 나오면 한 9번은 4점짜리로 나오거든요. 거의 다 4점짜리로 나와요. 근데 그 4점짜리들이 킬러 문제냐? 전혀 그렇지 않아. 줌킬러 문제냐? 그렇지도 않아. 무조건 맞춰야 되는 4점짜리 범죄에 있어. 근데 그게 그럼 쉽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써보면서 하면 정말 한 20줄 넘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일로 도대체 어떻게 넘어갔지라는 그 의문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증명이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 그 증명을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난이도는 오직 이거밖에 없어. 증명을 해야 되는 이 명제가 간단하게 생겼니 복잡하게 생겼니밖에 차이가 없어. 오케이. 이게 간단하게 생겼니 복잡하게 생겼니. 자, 여기서 근데 좀 세부 유형을 좀 나누면 수학적 기납법의 세부 유형이 딱 4가지가 있거든요. 등식의 증명하고 부등식의 증명하고 배수 판정하고 일반항 찾기. 근데 얘만 좀 어렵고요. 얘만 어려워요. 부등식만 어렵습니다. 요 책은 보니까 요 책에는 등식하고 부등식밖에 없거든. 배수 판정이랑 일반항 찾기는 문제가 없어요. 요 책에는 없는데 이제 다른 책들은 이제 앞으로 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건데 부등식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부등식 문제가 어려운 이유를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n이 5 이상인 자연수 맞나? 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n승이 더 크죠? n이 5 오케이. 자, 이렇게 됨을 증명하래요.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자, 얘는 근데 이제 보시면 모든 자연수가 아니라 5 이상인 자연수만 성립하면 되거든. 그럼 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 똑같이 K일 때 성립하면 다음 게 켜지도록 K번째가 켜지면 다음 번째 켜지는 장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뭐만 하면 돼? 첫 번째 전구를 킬 필요가 없고 5번째 전구만 키면 되겠지. 5번째 이상만 다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뭐 앞에 4개는 켜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켜지든 말든. 즉 첫 번째 해봐야 될 걸 n이 5일 때. 분필이 깨져가지고. n이 5일 때 좌변은 2의 5제곱 32고 우변은 5의 제곱이니까 25니까 성립하는 거죠. 성립한다고 뭐예요? 여기는 좌변이 더 크면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두 번째 n이 몇일 때 k. k 역시 5 이상이어야 되겠지? 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풀이 쓸 때 귀찮다고 이 단원에서 여기까지만 쓰지 마세요. 이게 n이 k일 때라고 쓰면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 이 정도까지는 꼭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2에 k승이 k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잖아. 자, 주어진 식의 양변에 내가 있잖아. 2를 곱할 거야. 왜 2를 곱하냐? 왜 2를 곱하냐?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게 뭐야?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요 식을 증명을 하고 싶기 때문에 k 플러스 1일 때의 좌변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요 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치수가 2에 k 더하기 1승이니까 지수가 1 하나 모질라니까 2를 하나 곱해야겠지요. 그쵸? 그럼 2에 k 더하기 1승은 커요. 누구보다? 2k 제곱보다. 그치? 자, 근데 봐봐. 나는 뭘 알고 있어야 돼? 뭘 증명해내야 돼? 얘가 뭐보다 크다? k 더하기 1의 제곱보다 큽니다를 알고 계셔야 돼. 그렇죠? 내가 밝히고 싶은 건 얘보다 크다를 밝히고 싶은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내가 뭘 해볼 거냐? 2k 제곱에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볼 거야. 왜?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보겠다는 거지.
둘 다 다항식이니까 이게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어서 얘가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요. n이 k가 5 이상일 때는 k 마이너스 1은 4 이상이니까 그 녀석의 제곱은 16 이상은 되고, 그치? 거기서 2를 빼봤자 언제나 0보다는 클 거라는 거지. 따라서 얘는 뭐보다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큽니다.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니까 a는 c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고 1번과 2번에 의하여 5 이상의 모든 자연수일 때 성립합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왜 갑자기 얘네 둘을 빼요? 왜 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k 플러스 1의 제곱은 어디서 나왔어요? 라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건 사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의. 왜? 내가 무엇을 밝히고 싶은지만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밝히고 싶은지만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그냥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을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부등식이라는 건 이게 이런 식이 써져 있을 때 있잖아. 봐봐. 예를 들어 5가 써져 있으면 여기에다 내가 4를 써도 말이 되고 3을 써도 말이 되고 1을 써도 말이 되기 때문에, 그치?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당한 값을 찾아서 잘 써주셔야 된다. 이게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등식이야 뭐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뭐 숫자를 내 맘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막 이럴 수가 절대로 없거든요. 근데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조금 가능해서 왜 갑자기 저 녀석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납득을 조금 할 수 있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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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이것 좀 풀어볼까? 813, 14, 15, 16 4개 있는데 4개만 좀 풀어볼까요? 문제 자체는 막 많이 어렵지 않아요.